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20쪽, 121쪽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기둥, 원뿔, 구, 그와 같은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수학 교과서 120쪽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이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남자아이 한 명이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도형을 살펴보면 이 도형은 전부 다 원기둥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농구공 그리고 테니스공 이 모양은 구 입체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은 원뿔. 전부 다 이번 단원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세 가지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입체 도형, 원뿔, 원기둥, 구 중에 어떤 도형을 활용한 건축물인지 봅시다. 먼저 델프트 공대 도서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이죠. 알고 있는 도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뿔의 꼭지점, 그리고 여기 아래 밑면이 있고요. 따라서 델프트 공대 도서관은 원뿔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지은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사의 사탑인데요. 이제 이 탑이 일정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많이 유명해진 그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여기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도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입체 도형 중에 원기둥을 가지고 지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뤼셀 아토미움인데요. 이것은 원뿔, 원기둥, 구 중에 어떤 하나를 활용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지금 델프트 공대 도서관과 피사의 사탑은 원뿔 형태의 건물, 원기둥 형태의 건물인데요. 브뤼셀 아토미움은 구 형태의 건물이라기보다는 구가 이 건물 중간중간에, 건축물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번 단원에 배웠던 원기둥, 원뿔, 구, 그와 같은 입체 도형을 활용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물건이나 모형을 사용하여 위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뭐 원뿔, 델프트 공대 도서관이나 피사의 사탑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약간 기울이는 게 어렵겠지만요. 근데 브뤼셀 아토미움은 글쎄요, 뭐 한 이쑤시개와 그 다음에 스티로폼 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위의 건축물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21페이지입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구상하고 만들어 봅시다. 지금 아까 이제 뭐 델프트 공대 도서관이나 피사의 사탑이나 그리고 아토미움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만들고 싶은 건축물 이제 우리가 새로 머릿속에 상상해서 표현하고 싶은 건축물을 구상한 다음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아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모든 친구들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원기둥, 원뿔, 구 이와 같은 재료를 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좀 대체 활동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입체 도형, 이번 단원에서 배운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구상을 하고 실제로 만들고 소개하는 활동 그리고 각 모듈별로 만든 건축물을 보고 어떤 입체 도형으로 만들었는지 쓰는 것까지가 활동인데요. 우리가 이 활동은 대신해서 세계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물을 실제로 찾아보고 어떤 건축물이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게 정리하는 활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춰 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건축물이어도 되고요. 혹은 세계
어떤 나라에 있는 건축물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 그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글쎄요, 안 해본 학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물들, 특히 원기둥 원뿔 9, 한 개 이상을 사용해서 원기둥 원뿔 9가 들어간 건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 중에 원기둥 원뿔 9를 활용한 건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은 첨성대, 여러분 경주에 있는 첨성대 아시나요? 이미지에서 검색을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배운 원기둥이야? 원뿔이야? 뭐 정확히 원기둥, 원뿔 무엇이라고 하긴 어려운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유사한 건물 형태다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원뿔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원기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울에 있는 N타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N타워의 일부 부분,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원기둥의 일부 형태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조금 작은 원기둥, 여기도 조금 작은 원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철탑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N타워의 원기둥,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좀 얇은 밑면이 작은, 밑면의 반지름이 작은 그런 원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N타워를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은 서울의 롯데타워라고 굉장히 고층 건물이 있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곡선이기는 한데 이것이 원뿔 혹은 원기둥, 물론 원뿔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가 뾰족하다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옥상 형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옥상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기둥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죠. 따라서 뭐 정확한 원기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건물을 또 봅시다. 선생님이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건물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인도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지붕 모양은 약간 구를 이용한 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위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기는 하네요. 좁아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기둥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지마할에서도 구, 조금 자세히 안 나오나요? 여기 보면 구 형태의 건물이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건물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로 위에 여기 위에 쪽에 보시면 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우리가 원기둥은 아니지만 각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다양한 형태, 입체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물 외에도 여기에 나는 잘 떠오르는 건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원기둥 모양 건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양한 건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건물도 거의 원기둥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 이제 링크를 따라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건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원기둥 건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원기둥 건물이 있고 그 다음 여기 피사의 사탑도 있네요. 교과서에 있었던. 그리고 원뿔 건물은 여기 데프트 공대의 도서관 모습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인천 송도에 있는 트라이볼인가 봐요. 여러분 근데 이 건물 보셨죠?
우리 왜 쌓기나무 할 때 이 건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그렇죠? 아마 이걸 이용해서 교과서 그림에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원기둥 원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은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원뿔로 이루어진 건물, 여기 어떤 눌러보면 아마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류경 호텔, 이런 것도 원뿔 형태를 차용한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형태의 건물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구 모양에 가까운 이런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찾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입체 도형에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아까 찾았던 N타워가 있었죠. N타워는 원기둥, 크고 작은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 바실리 성당 같은 경우에 윗부분은 구 형태, 즉 구의 일부분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각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입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건물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건물들의 특징, 입체 도형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떤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이 내용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